안녕하십니까. 저는 AI 시대 성장의 선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들을 PCL 33기 이지웅이라고 합니다. 첫 세미나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분들이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자마자 좀 여러분이 한 번쯤 의심스럽게 들어봤을 법한 문장을 던져보고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해요. AI가 코딩 다 해주고 이제 개발자도 다 대체된다라고 하는 뉴스 썸네일이나 유튜브 썸네일을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 네 개도 제가 오늘 검색해서 이게 대충 나오는 거 찾아서 가져온 건데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는 요즘이죠. 이런 상황에 컴퓨터공학과 입학하신 여러분은 좀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세미나 주제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공이 망할 거면 다른 걸 먼저 정해야지 성공이 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세상에 AI가 다 한다는데 그런 거에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그 역량을 쌓아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전공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대학생활을 할 거니까 첫째로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I를 잘 활용하면서 대학생활을 좀 똑똑하게 지내기,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그걸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제 소개와 함께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지 말씀드리고, 그 AI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동향인지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입학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PCRC 33기를 보면 1학번 이지웅이라고 하고요. 20년도랑 22년도에 코로나 전후로 학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뒤로 경합대 하는 PCRC 스터디도 여러 번 제가 주관을 했었고요. PCRC 활동 외에는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몇 개 했었습니다. 1학년 때 산업공학과 학생회를 했었고요. 그때는 컴퓨터공학과랑 산업공학과가 같이 입학을 했었어서 동시 학생회에서 활동도 했었고, UMC라는 동아리랑 멋쟁이 서더처럼이라는 웹이나 앱 서비스 개발하는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4년 1학기를 마치고 제가 졸업을 해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실시간 유비컴퓨터스 시스템 연구실이라는 곳에 수학버스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저 같은 선배가 많지는 않을 건데 대부분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좀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으면 대학교 생활을 좀 맛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첫째로 저는 PCRC 활동을 가장 열심히 했고 여기서 얻어가는 가장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회를 최우선순위로 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 학회 활동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컴퓨터공학과 되게 많이 입학하잖아요. 그리고 소수과가 아니다 보니까 알아서 친해지기도 힘들고 과 친구 만들려면 알아서 자기가 친구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컴퓨터공학과 학회만한 집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1, 2학년 때 그냥 맨날 술 먹고 놀던 그런 선배들이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는 먼저 1, 2년 졸업해가지고 누군 어디가 있더라, 누군 어디가 있더라, 누군 뭐 하고 있더라, 그런 진로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학회 활동하면서 과 친구들, 선후배들 네트워크 쌓아두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앙동아리나 연합동아리 활동하면서 쉽게 좀 취미생활을 여러 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밴드라거나 학교 중동에 되게 특이한 거 많거든요. 군도부도 있고 수영하는 것도 있고 탁구나,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본 게 이제 와서 좀 약간 아쉽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있다면 중앙동아리 활동해보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런 취미 활동 하나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대학교 때 여러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T랑 축제 같은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재밌게 놀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홍대잖아요. 저희가 맛있는 집 진짜 널리고 널리 있으니까는 매일 사먹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는 내가 맛있는 거 사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맛집들 찾아다니고 많이 드셔보면 좋겠어요. 학교를 떠나고 나니까는 맛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고 왼쪽에 좀 노는 얘기였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1학년 분들 당연히 다 모르실 건데 그 컴퓨터공학과에서 기사제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학기 단위로 하나 그런데 여기 6층에 멀티미디어실 가면은 뭐 아이패드나 인당 아이패드 하나, 노트북 하나였나? 그러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청하면은 다 대여해주거든요. 그래서 싸구려 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막 최신 장비 사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있을 때도 한 학기 전에 산 막 맥북 새거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대여해서 쓰시면 부담 없이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교내 프로그램으로 과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되게 지원해주는 활동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기억나는 게 잘 있진 않은데 뭐 건강검진 같은 것도 무료로 해주고요. 뭐 BMI 재다거나 뭐 예방접종 같은 것도 나섰던 것 같고 뭐 그런 거나 약간 뭐 학업이 좀 어려운 학생은 뭐 선배랑 매칭해가지고 멘토링 같은 거 시켜준다거나 그런 것도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많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장학금도 홍대는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성적은 좀 중간 이상 가면은 수급분에 따라서 장학금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로장학생은 좀 되기는 힘든데 되면 진짜 좋은 활동이거든요. 학교에서 알바처럼 과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는 건데 앉아서 되게 편하게 생활비를 잘 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대 전시는 홍대가 또 미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미대 졸업 전시 말고도 졸업할 때만 말고도 평시에도 막 뭐 누구 모셔서 전시한다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학교 전시관도 되게 많고 홍보관에도 있고 또 건물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맨날 포스터 붙어있고 전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가보시면은 평소에 좀 힘든 보시는 작품들을 쉽게 가깝게 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대학생활을 제가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 위주로 잘 즐길 것 같다 싶은 거를 좀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론을 좀 드려볼게요. AI에 관해서 AI와 공공생 좀 어떻게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1시에 따끈따끈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알파고랑 이세돌이 바둑을 뒀었고 그게 뭐 첫 대국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막 10주년 행사다 해서 오른쪽에서 행사해가지고 1시에 뭐 이들보다 나오고 인터뷰하고 그런 거를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약간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으로 이렇게 사회에 좀 퍼졌고 뭐 인공지능이 인간이 뭐 이기 어렵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마침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까 1시에 관심 갖고 째를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슬구단이랑 해서 어떤 활동을 했나 좀 간략하게 스크린샷을 좀 따와봤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어 이슬 아무튼 저 행사의 메인 그거는 본인들 뭐 어떤 스타트업이랑 같이 한 건데 그 회사에서 자기들 서비스를 한번 이슬구단 앞에서 시연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슬구단에 뭐 개인정보 같은 걸 수집을 해서 그 바이오맨의 자비스 마냥 개인 비서가 딱 생겨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 뭐 이것저것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개인 비서 형태의 AI가 세팅이 된 다음에 그 AI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바둑 어쩌고저쩌고 10년 전에 어쨌고 인공지능이 변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시냐 이런 회의를 막 몇 분 동안 했어요. 그 이 녹음기 같은 거 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요약해줘 라고 하니까는 이 음성을 읽고 쫙 이쁘게 회의록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고 다음에 이걸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뭐 이제 앞으로 미래 바둑 교육 같은 걸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뭐 이런 얘기 좀 더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기획을 해달라고 얘한테 주문을 합니다. 사람은 역시 그냥 인터뷰랑 이슬보다는 계속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얘가 알아서 뭐 바둑에 대한 정보도 찾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관련된 데이터를 막 조사를 합니다. 알아서 이게 지금 스크린샷이라고 그러는데 웹페이지에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조사를 해요. 그러고 내가 이렇게 옵션 3개를 제공하면서 내가 디자인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라고 그래서 일본어로 해줘 라고 하니까 좀 시간이 한참 걸리긴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딱 완성이 되고 이슬구단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 정도면 원래 이거 배우려면 한참 걸리고 사람한테 시간도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히 해주니까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코딩 한 줄도 안 했고 사람이 한 번 그냥 말하고 얘한테 주문 몇 번 한 거였어요. 이거 요약해줘, 이걸 기획해줘, 만들어줘, 이걸로 할래. 이 정도 주문만 했는데 프로그램이 따당 하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사람은 모두 굶어 죽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포함해서 요즘은 정말 AI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왼쪽에 있는 오픈플로라는 녀석은 에이전틱 AI의 오픈소스 중 지금 가장 유명한 애인데 쉽게 말하자면 자비스에 가까운 친구예요. 진짜 얘가 내 컴퓨터에 들어있으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 어느 폴더에서 내가 며칠에 썼던 뭐 가계도 정리한 거 가지고 읽어와서 이런 항목만 정리해서 이메일로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줘. 이런 식의 주문을 하면 해줍니다. 물론 얘한테 권한을 다 부여를 해야죠. 내 컴퓨터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누구든 다운받아 쓸 수 있고 지금 보안 이슈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긴 한데 이런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어제 릴스 보다가 본 건데 GPT 5.4가 한 일주일인가 전에 나왔는데 그걸로 코딩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주문해서 이 3D 뭐 시뮬레이터 게임 같은 이거를 그냥 코드 한 줄 안 치고 GPT한테 주문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거를 한 사람이 직접 만든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만든 프로젝트인데 GPT가 코딩 프로그램을 만드는 실력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그냥 진짜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본 적 보기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AI 기술은 이미 세상에 많이 퍼져 있고 생각보다 많이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현대 자동차에서 발표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공장에 이렇게 넣기 위해 개발되는데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방해를 해도 알아서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판단하고 공장을 합니다. 이게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현대자동차 얘네를 공장에 투입할 준비까지 하고 있죠. 이것도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고 당연히 이 로봇 기술도 합쳐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AI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 있고 챗GPT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그 수능 공부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챗GPT 쓰셨나요? 써보신 분 한 분 정도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거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그게 좀 유용했다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맨날 헛소리 안 하고 내가 쓸모있게 잘 썼다 혹시 이런 분들은 좀 소수네요. 혹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거 다 해줄 것 같이 전지전능해 보이지만은 뭐랄까 정말 얘를 잘 주문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잘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개발자들이 왜 온전히 대체당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좀 한계가 이렇게 명확히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AI라는 건 결국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록들, 뭐 음성, 비디오, 사진, 글로 된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학습을 하고 그 안에서 그럴싸한 말들을 지어내는 게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AI들이지 GPT나 지금 AI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창조해내는 거는 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창조로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고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방과 짜깁기를 연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문제를 디자인하고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AI 이전부터 컴퓨터 시스템에서 되게 유명했던 말인데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AI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아니면 학습된 AI도 아주 멍청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잘 만들어진 AI라 하더라도 얘한테 주문을 잘 못 넣으면 결과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LLM, 제미나이나 GPT 같은 LLM 같은 애들은 환각 현상이라고 해서 hallucination 현상이 나는데 어떤 말을 막 있는 것처럼 지어내는 경우가 없죠. 뭐 1900년대에 살았던 세종대왕에 대해 얘기해줘라고 하면은 뭐 열심히 말합니다. 요즘은 아니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준다던가 아까 말했던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 내 컴퓨터를 다 열어줬는데 얘가 맘대로 내 폴더 들여다봐서 개인정보 같은 거를 서버에 올려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아틀라스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물리세계에서 정말 사람이랑 접촉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도 있고 애초에 AI를 학습시키고 그걸 연산하는 데 자체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발전되고 있는 중이겠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발자가 모두 다 필요 없어지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도 개발자들의 역량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많고 많은 AI 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얘네는 너무 좋은 도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하루 이틀 걸려야 될 일을 1분 만에 해줄 수도 있는 너무 좋은 도구란 말이에요. 얘네를 두고 안 쓰는 거는 정말 힘든 길을 돌아가는 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쓰는 사람이 더 빨리 치고 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도구가 있으면 딱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1번에다 써놓은 모든 작업들이 지금 AI로 손쉽게 가능한 것들입니다. 코딩, 인터넷 검색, 글이나 동영상 내용 요약, 글쓰기, 보고서, PPT 제작, 디자인, 이미지나 음악 생성하기, 그리고 컴퓨터 조작해가지고 막 내 일을 대신해주기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니까 대학생활 하면서 공부할 때, 자료조사할 때, 교서 쓸 때, 프로젝트 할 때 적극적으로 쓸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좀 얘를 맹신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인 선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껍데기 같은 얘기만 드리는 게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 것 같아서 당연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어차피 AI 잘 쓰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컴공을 왜 전공해야 돼? 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컴퓨터공학과 전공하는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될지 그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컴퓨터공학부 홍대 2주 체계도 고요. 전공 과목을 이렇게 허락기에 걸쳐서 쭉 배우시게 될 겁니다. 색칠해 놓은 거는 뭐 제가 나름대로 연관성 있는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본 건데 저걸 알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전공 과목들을 4년 동안 열심히 배우실 건데 그동안 뭘 배울 거냐? 라고 요약하면은 딱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해내기, 코딩한다고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계산기 같은 걸 프로그램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과제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이 컴퓨터 안에서 내가 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그 모든 흐름을 되게 미세하게까지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시스템이 동작하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첨단 기술에 대한 기반 기술이 되는 걸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배움으로써 어떤 영향을 다 주게 되냐 하면 결국 코딩은 AI가 더 잘합니다.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 이유는 AI가 열심히 만들어낸 코드를 보고 아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이걸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사용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전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국방, 무기 같은 거 업체에 종사한다고 우리 핵무기 버튼 같은 걸 프로그램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여태까지 AI한테 다 코딩 맡겼다가 AI가 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난 못 찾아. GPT가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코딩은 얘가 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그걸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을 갖기 위해 전공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시나요? 많이 화제가 된 사진이었죠. 깐부회동 하면서 저희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저기 성지돼가지고 난리 나고 그랬는데 이 사진 갑자기 갖고 온 거는 젠슨왕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엔비디아 대표님께서 AI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게 있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전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써먹 있긴 한데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AI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5개 계층의 케이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오른쪽에 보이는 계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 칩, 인프라, 모델, 응용 이것들을 모두 지금 다 당연히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컴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하고요. 근데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실제로 AI 연산을 할 GPU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GPU 한 대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AI를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GPU 여러 개 엄청 많이 뭉쳐놓은 그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얘네들은 또 뜨거워지기 때문에 풀 식혀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는 진짜로 돌아가야 할 AI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까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개 계층이 필요한데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5개 계층 중에 에너지는 그래도 저희 관할 특집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께서 열심히 하실 거고 에너지 열심히 나온다 치고 그 위에 4개 계층이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 저는 컴공의 의미를 크게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이 4개의 계층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GPU나 뭐 컴퓨터나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문제여서 어떤 걸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Q&A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눈에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점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뉴스에서 열심히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뉴스에서 요약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으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보셨다거나 아니면은 AI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한번 봤을 또 할 것 같은 질문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5개 계층에 있어서 AI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 뭐 이건 왜 그런데? 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전공 지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미 우리는 매일같이 핸드폰 들고 살고 있고 소프트웨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AI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쓰이고 있고요. 이런데 안에서도 그냥 뭐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이면 카카오톡. 우리는 그냥 핸드폰에 딸깍 받아가지고 쓰지만은 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인스타그램에 얼마나 많은 그 동영상과 포스트가 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며 열심히 걔네가 자기만의 알고리즘으로 우리한테 열심히 띄워주겠죠, 릴스 같은 거를.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검색 엔진 우리한테 보이는 응용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도 이 사용자가 검색한 걸 빠르게 찾아주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이건 약간 제일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아래쪽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거는 뭐 제미나이 챗GPT 같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AI 당연히 들어갈 거고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거나 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저런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리 엔진 시뮬레이션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요. 아틀라스 동작시키는 거라든지 그리고 저런 거를 실제 컴퓨터에서 다 뭐 학습하기 어려워서 데이터 서버를 클라우드로 띄운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존의 AWS라거나 이 컴퓨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사진인데 얘는 컴퓨터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물에다 빠뜨리는 방법으로 식히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방법까지 쓰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의 최근 핸드폰 나온 것도 공개되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돌려도 막 유지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얘기 다 드리는 게 어디에나 그 구석구석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또 인스타그램, 크롬, 카톡, 유튜브 저런 선이 아니라 저런 구석구석에도 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레벨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걔네들을 연산하기 위해서 뭐 CPU, GPU 그런 걸 설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떤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요즘 세상에 뛰어들 것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결론 짓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활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툴들 쏟아지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똑똑하게 공부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편안하게 대학생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트렌드라거나 뭐 기업들의 제품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어쩌런 일을 하면 재밌겠다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시고 전공 공부하면서 이쪽으로 해볼까 하는 거를 대학 다니시는 동안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졸업할 때 돼서 내가 뭐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AI를 적극 활용해서 AI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전공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